자, 오늘부터 천일문 구문 독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천일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구문 독해 수업이에요. 이 구문 독해라는 것은 이제 독해를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수업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고, 문장의 구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영어에는 영어 문장은 5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그 5가지 형식 중에서 이제 우리가 1형식을 배우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5형식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 5가지 형식으로 제한되어 있다. 5가지 형식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5가지 형식, 문장의 5형식에 앞서서 자, 문장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있는데요. 문장 성분이 자, 우리가 문장의 주인공이죠. 또는 어떤 동사가 부위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행위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문장의 주인공 또는 동사의 행위자인 것을 우리가 주어 S라고 합니다. 뭐 서브젝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S라고 하고요. 그렇게 표기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는 주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동사를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걸 verb라고 하는데, 자, 이것도 그래서 이 앞자리를 우리가 택해서 V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앞으로. 그리고 동사라고 말할 건데, 우리말로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 품사에서도 동사가 있잖아요. 품사는 이제 단어의 종류인데 헷갈리니까 이제 문장 성분을 말할 때는 V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동사라고 지칭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품사는 동사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V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문장 성분은 2개가 더 남았는데요. 자, 보어라는 게 있습니다. 보어는 이제 compliment입니다. complement. 자, 요거는 앞단어가 C니까 C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보어인데, 보어는 이제 보충 설명어. 자, 이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반드시 동사 뒤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어가 있습니다. 목적어는 object라고 해서 O가 됩니다. 자, 그래서 표기할 때는 대문자 O로 표기하고, 그리고 목적어라고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 성분 4가지가 있고요. 핵심 문장 성분. 그리고 자, 우리가 수식어가 있는데요. 수식어를 우리 그냥 다 몽뚱거려서 modifier라고 합니다. modifier.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 수식어. 자, 첫 단어가 M이니까 대문자 M으로 표시하고 수식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 수식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와 문장에서요, 형용사적 수식어와 동사나 형용사나 문장 전체나 같은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어로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배울 건데, 수식어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adverb는 이게 부사란 뜻인데요. adverbious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복수형으로 끝내버리겠습니다. adverbious라고 해서 요거는 A로 표시할 거고요. 이 수식어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수식어, 반드시 있어야 할 수식어입니다. 1형식 할 때 배우겠습니다. 요거는 있어야 할 수식어. 요 정도가 기본적인 요거는 이제 핵심 문장 성분이고, SVCO는 핵심 문장 성분, 얘네들은 핵심 문장 성분이고요. 그리고 자, 요 M이랑 A는 수식어인데, 이 A는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없으면 안 되는 수식어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한번 해 두시고요. 영상을 살짝 멈추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살짝 지우고, 자, 또다시, 자, 이제, 핵심 문장 성분, 그리고 수식어들을 이제 배웠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문장의 5형식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형식은 우리가 5가지 O형식이라고 합니다. O형식. 영어의 문장은 5가지 형식이 있다. O형식이 있다. 그리고 자, 1형식은 자, SV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SV 가지고 두 단어 가지고서 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보통 수식어가 보통 존재합니다. 특히 뭐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는 동사 뒤에 보통 오는데요. 이렇게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형식 안에서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수식어, adverbious 수식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의 구조는 사실상 요 SV만 기억하면 되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2학년, 3학년 또는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구조들도 문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1,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급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1형식에 요 3가지가 있더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2형식은 SV 다음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subject complement 주격보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SC 또는 주격보어. 네. 자, 그리고 3형식은요. SVO. 자, 간단하죠. 네. 그리고 사형식은 SV IO. I는 indirect라는 뜻이고요. O는 object입니다.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그리고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접 목적어. 그리고 이건 직접 목적어라고 표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 형식은요. 자, 주어 동사 SV 그리고 OOC입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 보호가 있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모든 형식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O형식이 가장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단원에서는 이 문장의 O형식을 천천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앞에서 언급한 우리 요 1형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서 이 부분을 필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를 다 하셨으면 자, 이제 1형식부터 이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SV 문형, 즉 1형식 동사 등 중 일부는 부사적 어구, 즉 A라고 아까 표시해드렸죠. A, adverbial phrases가 꼭 있어야 의미가 완전해집니다. 이런 구조를 SVA라 하는데 A가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A는 수식어 M과 구분이 된다. 이 SVA를 취하는 주요 동사는 다음과 같다. 자, 가령 우리가 a river flows 강이 흐릅니다. 자, 이거는 1형식 문장입니다. 그냥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문장이 성립이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런 구조들은 흔치 않다는 겁니다. 뭐 새가 난다. 새들이 납니다. The birds fly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SV만 가지고는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네, 앞으로 이런 문장을 볼 기회는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다가 우리가 M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죠? 이 문장으로도 성립을 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M을 한번 넣어 볼까요? To the south. 그럼 어떻게 돼요? 강이 흐르는데 to the south, 남쪽으로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새들이 나는데 어디서? in the sky, 하늘에서 납니다. 자, 얘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되어진 보통은 동사를 수식하는 장소의 부사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그죠? 네, 전치사 in과 명사구인 the sky가 만나서 전치사 명사구의 형태를 띤 장소의 부사구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M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M. 그죠? 보통은 대부분 동사 뒤에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 강이 흐르는데 어떤 쪽으로? 이건 방향을 나타내죠. 예, 남쪽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도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식어. 그죠? 남쪽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것들이 M이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SV 구조는 다 아실 거고 SVM도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특히 공부를 해야 될 거는 SVA 구조를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SVA를 취하는 주요 동사가 be, lie, 그리고 live, stand, stay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key was on the table. 자, 열쇠가 있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가 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on the table이 없으면 이 문장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보통 비동사가요. 우리가 연결동사로서 의미가 없을 때는 보통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 다나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즉 존재한다, 뭐 있다, 뭐 존재하다 이런 의미로 비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동사로는 exist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있었다란 뜻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비동사가 있다, 존재하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뒤에 수식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식어가 지금도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예요. 우리가 아까 그 새들이 납니다 하늘에서도 똑같이 전치사 명사구인데 얘는 없어도 되는 수식어지만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수식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열쇠가 있었다. 더 키만 이렇게 더 키 was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문장의 의미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건 틀린 문장. 하지만 반드시 뒤에 이게 보통 장소가 나와서 시간이나 장소가 나와서 자,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에 있었다? 그렇죠. 보통 동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 열쇠는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우리는 M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자, A 수식어라고 합니다. 그죠? adverbial phrases라고 합니다. 그죠? 네. 구분이 됩니까? 네. on the table, in the sky. 얘는 M이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동사만 외우시면 됩니다. 5개의 동사 다시 읽어볼게요. be, lie, live, stand, stay. 이런 식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The famous statue. statue가 뭐냐면 statue가 동상이죠. 동상. 동상. 그다음에 stands입니다. stands. 자, 그 유명한 동상이 서 있다. 이 stands가 일반 동사로서 서 있다라는 뜻의 stand는 말입니다. 반드시 뒤에 어떤 형태든지 뭐 그게 전치사 명사구든지 부사라든지 부사구든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입니다. 자, 어디에라는 장소를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동상은 그 메인 광장에 서 있다. 그래서 스탠드 뒤에는 반드시 보통은 장소의 부사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음 문장. The cat lies on the sof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고양이는요. 놓여 있습니다. 소파 위에. 자, 이 lie라는 동사는 자, 뜻이 되게 다양하고요. 형태도 다양한데 자,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정리를 한번 오늘 해드릴게요. 자, 각종 시험에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동사가 lie입니다. 자, lie는 여기서 lie는 3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lie, lay, rain. 사람은 누워 있다. 사물은 놓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lie를 원형으로 하는 동사가 하나 더 있는데 3단변은 좀 다릅니다. lie, lied, lied. 얘는 뭐냐면 거짓말하다입니다. 거짓말하다. 네.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lie 있잖아요. 얘가 원형이 되어서 과거형이 원형이 되어서 lay, laid, laid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lay는 뭔가를 어디에 놓다. 이때는 put하고 뜻이 비슷하죠. put 할 때 그 put 말입니다. 그리고 새가 뭐 알 등을 낳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lay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구분해서 그대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rise는 말입니다. 뒤에 반드시 장소의 부사구가 존재해야 되는 놓여 있다, 누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고양이는 놓여 있습니다. 소파 위에.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 5개의 동사들을. 다 그다음 We stayed at a small hot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머물렀습니다. 자, 이때 전치사 at과 a small hotel도 전명구로서 A가 됩니다. 어디에 머물렀냐? 바로 한 작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 다음
A princess lived in a small kingdom. 자, 한 공주가 살았습니다. 자, 이 live란 동사도 주어 동사만으로는 완전한 문장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장소적 부사구인 A가 있어야 됩니다. 작은 왕국에 살았습니다. 이런 식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SVA 구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요 비동사, lie 동사, live 동사, stand 동사, stay 뜻은 반드시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비동사 있다, lie 놓여 있다, 누워 있다, live 살다, stand 서 있다, stay 머무르다. 그래서 예문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그죠?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식을 배울 때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해석에 유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가 있는데요. 자, 이 두란 동사는 원래 타동사로 쓰이면 뭐뭇을 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요, 이 두가 조동사로 쓰여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이나 의문문 또는 도치구조를 만들 때 조동사로 쓰였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3단 변화는 두의 3단 변화는 그대로 똑같아요. 뭐 일반 동사로 쓰이든 조동사로 쓰이든 do, did, done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가 자동사로 쓰이면 충분하다. be enough가 됩니다. be enough. 자, 그리고 matter는 뭐 문제 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 하지만 이게 동사로 자동사로 쓰이면 일형식 동사로 주로 쓰이면 중요하다, 문제가 되다. count. 자, 이 단어는 뭐뭇을 세다. 그죠? 예. 뭐뭇을 세다. 타동사로도 쓰이고요. 자동사로는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be important의 의미입니다. 중요하다. be important. 그리고요. 자, last 하면은 지속되다. 얘는 뭐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죠. 마지막에. 그죠? 네. 마지막에 지속되다. 동사로는 지속되다. pay. 자, pay는 원래 타동사로 쓰면 어떤 계산서를 지불하다 라는 뜻이지만 자동사로 쓰면 수지가 맞다 또는 이익이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be profit이 원래 이익입니다. profitable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work가 중요한데요. work가 자, 원래는 일이란 뜻도 있고요. 자, 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되게 뜻이 많은데 자동사로 쓰일 때 제일 자주 나오는 의미가 효과가 있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A glass of water. 자, 한 잔의 물은요. 충분할 것입니다. 나에게. 그죠? 네. 그리고 the meeting, 그 모임은 자, lasted,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for 2 hours, 2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특별한 일형식 구문들을 공부를 좀 해봤고 외워야 될 구조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얘네들 SVA를 취하는 주요 동사들이 여기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lie 구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에 유의해야 할 자동사들까지 자, 좀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천일문 지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말입니다. 자, 볼게요. Time flies like an arrow. 자, 시간은 날아갑니다. 마치 화살처럼. 자, 이때 like 전치사 뭐뭐처럼. 네. 그리고 an arrow 명사죠. 그래서 전명구로 이루어진 M입니다. 맞죠? 다음. Our school stands on the hil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학교가 stands 서 있습니다. 어디에? 언덕 위에. 자, stand가 서 있다 의미일 때 얘는 M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장소의 부사고 adverbial phrases 였습니다. 맞죠? A. 다음. Once there lived a man named Robin Hood 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대열 있잖아요. 대열은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유도부사라는 것은 구문은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열이라는 이 부사는 거기에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장소의 부사인데요. 이 대열을 가지고 거기에라는 뜻이 없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 대열은. 그래서 그냥 유도부사라고 아시고요. 얘가 유도부사가 되려면 이 대열이 반드시 뒤에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am, is, was, were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동사 안 나왔지만 나중에 예문을 하나 써드릴게요. 그리고 주어가 비동사 뒤에 보통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 보통은 장소의 수식어가 나옵니다. 장소의 수식어 am이죠. 요런 구조가 유도부사 구문의 평서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된 구조인데요. 사실상 이 유도부사 구문에서는 이 대열이 뭐냐면 형식적 주어 역할을 합니다. 형식 주어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예문을 들어볼게요. There is a cafe
in our town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마을에는 카페 하나가 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라고. 자, 이때 비동사 당연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그리고 카페가 주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in our town은 M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 있는 대열이 형식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형식 주어. 왜 그러냐면 의문문으로 이 문장을 바꿀 때요. 의문문으로 바꿀 때 원래는 이 비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비동사 의문문은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는데 자, 유도부사 구문에서는 이 is와 a 카페를 도치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열과 is를 도치시키는 거예요. 얘를 주어, 형식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is there a cafe in our tow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있습니까? 카페 하나가 우리 마을에. 이거 대답도요. 비동사 의문문에서 대답을 할 때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yes, no로 대답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있으면 yes, 없으면 no. 그리고 비동사 의문문은 보통 yes, no 뒤에 주어의 인칭대명사로 주어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afe it을 주어로 받는 게 아니라 대열로 주어를 받아요. 이렇게 대열 그리고 대열 is 있으면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isn't 이런 식으로 의문문의 주어도 대답을 할 때도 형식 주어가 대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이 대열이 유도부사 구문에서 대열은 형식 주어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유도부사 구문 아셔야 되고요. 간간히 이 유도부사 대열 뒤에 비동사 말고 이렇게 리브 동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 동사가 와서 자, once는 옛날에라는 부사죠. M이죠, 그냥. 자, 옛날에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누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사 live도 이미 나왔는데 또 동사로 보이는 것은 접속사가 없을 때는 얘는 과거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 man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관계대명사 who 맞죠? 비동사 was 정도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해석해 볼까요? 그 남자가 was named 이름이 불려졌다. 로빈 후드라고 이름이 불려졌다.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항상 자, 이렇게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가 아닌 걸 잘 찾으시면 중간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볼까요? Our world is changing rapidly. 우리의 세상은 자, 요거는 비동사 플러스 VING니까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그죠? 네. 하나의 현재 진행 시제로서 하나의 부의동사구가 되겠죠. 우리의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rapid가 빠른이니까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급속한, 급속히 맞죠? 급속히 바뀌고 있다. 요거는 M이 되겠습니다. 그죠? 갑니다. 5번 문장 A great challenge lies ahead in a future 라고 되어 있네요. 한 커다란 어려움 또는 도전 과제가 맞죠? challenge는 명사로 어려움, 도전 과제 이런 뜻이고요. rise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놓여 있다. 그렇죠? 한 커다란 어려움이 놓여 있다.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미래의 앞에. 요 어디 앞에란 뜻이죠. 해도 요것도 V라고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요거는 A가 되겠죠. A. 요거는 M이죠. 미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6번 문장 볼까요? Age doesn't matter in lo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age, 나이죠. 나이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사로 쓰인 matter. 맞죠? 네. in love, 사랑에서. 자, 사랑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다음 밑에 these pills. 자, 아까 요 matter와 이 work라는 동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해석에 유의해야 할 완전 자동사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네. 자, 자, 갑니다. This field. field은 우리가 알약이죠. 보통은 알약, 물약이 아니라 알약. 자, 그래서 이 알약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For you, 당신에게. 자, 그 다음. Honesty will pay in the end. 자, 정직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In the end. 결국에 말입니다. 자, 요거 한 단어 고치면 finally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요. Every vote counts in an ele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투표가요. every가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단수 명사를 수식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주어가 되면 당연히 단수 동사가 됩니다. 모든 투표는 자 counts 중요하다. 그죠? 어디에서? 선거에서 말입니다. 다음 There is no royal road to running. 자, there is no는 유도부사 구문으로서 주어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뭇이 없다. 자, 자, royal 하면은 이게 royal, royal 하면 왕의란 뜻이고요. 이걸 L로 바꿔서요. loyal 하면은 충성스러운이 됩니다.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loyal 맞죠? 네. 자, 배움에는 학습에는 왕의 길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는 어떤 지름길이 없다 또는 왕이라도 어떤 별도의 어떤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11번 Your success grows from your struggles in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는 당신의 성공은요. 자, grow가 자동사로 쓰이면 잘하다, 타동사로 쓰이면 재배하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잘하다, 재배하다, 그죠? 네, 자동사 잘하다, 타동사 재배하다. 나중에 이 형식에서 배우겠지만 형용사가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성공은 잘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당신의 어떤 삶의 투쟁에서부터 잘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1형식 관련된 11개 문장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네.